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총 14개 혐의로 어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 이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요. 이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혐의는 소위 이 주식 투자의 꾼들도 놀랄 만큼 전문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은 주식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수차례 해명을 내놓았었는데 이 말이 무색하게도 말입니다.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적힌 범죄 혐의 가운데 차명 주식과 관련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저는 좀 놀란 게 조 전 장관 장관직 사퇴 2주 전까지도 정경심 교수가 차명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난 검찰 관계자가 정경심 씨 기소장이 공개되면 아마 뒤로 나자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기소장을 이번에 읽어보니까 정말 뒤로 나자빠질 정도입니다. 크게는 보면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차명 거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차명 계좌를 6개를 만들어서 거래했다는 것이고요. 또 남편이 민정수석 시절에 또 이 어떤 거래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명 계좌를 한 거래가 790차례나 된다는 것이고, 정말 놀랄 일은 사실은 지난 이제 8월 달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뭐 딸의 어떤 논문 문제란 제기가 됐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각 대학교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당일날 또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더 놀란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날도 이것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참 이걸 보면 정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과연 했을까라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듭니다. 자, 지난달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에도 이 차명 투자, 차명 거래는 계속됐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올까요? 제가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황급하게 제 처가 전화가 왔습니다. 바깥에서 수사관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놀란 상태였습니다. 장관께서 담당자를 바꿔주라고 해서 전화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배우자께서 전화를 장관한테 바꿔준 겁니까? 그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 처가 저한테 통화를 했는데 제 처의 전화를 그 현장에 있던 수사관에게 넘겨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갈게요. 조수인 부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얼마나 정경심 교수의 간이 큰지. 자, 남편을 반대하는 대학가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도 차명 주식을 거래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지 이후에도 이렇게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 참 놀랍습니다. 네.
좋게 말하면 대담하고 담대한 거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된 게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의혹 제기는 장관에 됐을 때 6일 뒤인 8월 15일쯤부터였거든요. 이때부터 조국 펀드가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주주로서 처음 설립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 예. 이런 정황이 나왔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정경심 교수가 이런 의혹에 나보라는 듯 대놓고 하거든요. 날짜별로 보면요. 예. 이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8월 27일. 그러니까 전국의 3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이날도 차명 주식 150주를 매도를 했고요. 또 8월 23일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대학 어떻게 보면은 입학에 의혹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때도 주식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눈을 살피지 않고 그냥 수사가 어찌 되든 간에 그냥 내놓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혹을 갖는 건요. 예. 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7월 4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790차례에 걸쳐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차명 거래로 하죠. 날짜별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건씩 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790차례에 걸쳐서. 이거는 전문가, 쉽게 말하면 꾼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차명 계좌가 SNS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정경심 교수의 SNS 계정, 페이스북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예. 페이스북 시작한 날이 올해 9월 9일부터예요. 아하. 그렇다면 2017년 7월부터는 누구의 친구일까? 과연 정경심 교수의 SNS 친구일까? 좀 더 나아가면 이거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SNS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고 장현철 평론가님 어쨌든 뭐 조수인 부장 말 맞다나 하루에 한 골 정도의 차명 거래를 했고 정말 전국이 요동쳤을 때에도 아랑곳 않고 이렇게 차명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짚어볼 게 이렇게 단타 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게 청문회를 앞두고도 치고 빠지는 이 단타 거래는 보통 이 전문가 아니면 누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제 아내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난 거래 양상을 보게 되면 주식 전문가 좀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 전문 투자꾼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선물 옵션이라는 것은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증권 전문가들도 웬만해선 일반인들에게 권유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주식 투자이거든요.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선물 옵션 투자 매수를 했는데 그 시점이 지난 8월 22일 조국 전 장관이 국민에게 우리 가족의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더욱더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한 날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남편은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선물 옵션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조국 전 장관이 국민에게 무슨 해명을 하던 간에 이 정경심 교수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단타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봐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우량한 기업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들듯이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가치가 상향되면 우리도 은행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리는 게 일반적인 주식 투자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의 경우죠. 그런데 매우 짧게 치고 빠지는 것 그리고 WFM 같은 테마주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내부 정보나 이 주식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는 그러한 소식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조국 전 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에 관여를 한 그러한 정황들이 거래 내역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어서요. 이게 주식을 전혀 모르는 배우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촌 조카에게 당했다. 이 주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그 주식 박스에 정황이 나오는 게 화면 같이 보시죠. 쉐를 인수해 펄을 추진한다. 저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이만큼 어떤 차명 투자나 주식 거래에 본인이 집중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단어를 썼다라는 게 공소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태현 변호사님 이거 남편이 민정수석이니까 이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 이제 민정수석이 되니까 자기 이름이나 남편 이름으로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조국 장관도 과연 몰랐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소위 자산관리인의 휴대폰에서 이제 나온 그 문자들을 보면 정 교수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쉐를 인수해서 펄을 추려서 쉐리라는 건 조개 껍데기 외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할 때 쓰는 상장회사란 말입니다. 펄이라는 건 진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인수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일반인이 쉐를 인수해서 펄을 추진한다는 말을 알 수가 없거든요. 또 저분이 보낸 또 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보면 메자닌은 어쩌고 하는 게 나오는데 메자닌이라는 것도 이 위험도가 주식하고 채권 중간쯤 되는 전환사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메자닌이라든지 쉐를 인수해서 펄을 추진한다 이런 거는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 점으로 볼 때 투자의 유형도 그렇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까지 들어가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수사 중간에 갑자기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있는 이 전문적인 주식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뤘었는데요. 왜 파견됐을까라는 문제가 보면 결국에 주식 전문가, 왜냐하면 이제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를 수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한 어떤 수사 전문가를 투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때 그분들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그렇죠. 불렀잖아요. 근데 나중에 법무부가 어떤 훈령을 개정한 걸 보면 파견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훈령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요. 결국 수사란 게 어떤 전문적인 특성화가 있는 것이고, 뭐 특수부도 없애고 어쩌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보십시오. 과연 그러면 그런 게 없었더라면 이런 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주식 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의도 저승사까지 투입했고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하나하나 적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수인 부장님. 네. 아까 말씀처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정말 남편 대학교 촛불 집회 반대는 날도 그렇고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도 그렇게 차명 투자를 했는데 동시에 또 이렇게 알고 봤더니 지나고 봤더니 SNS 여론전도 같이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차명 거래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SNS 여론전을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시작한 게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무슨 날이냐? 바로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때문에 조사 없이 기소된 바로 그 직후예요. 이때부터 여론전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9월 25일 날은 그 딸의 각종 그 입시 부정 의혹이 구체화된 때예요. 이때는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왜 국민의 피눈물 나는 것은 못 보느냐. 이런 비판도 받았고요. 예. 또 지난달 14일에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 사퇴하는 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험을 잃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남편의 그 부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정경심 교수가 오후 2시 30분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예. 구속 기소되고 바로 그 직후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장문의 SNS를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를 합니다. 거기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법정에서 투쟁해 나가겠다. 이런 장문의 글을 보면서 참 이거를 어떤 정신세계로 표현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경심 교수의 페이스북에 날짜별로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참 두 사람 많이 닮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차명 거래, 한 손으로는 SNS 여론전. 뭐 딱 이해가 되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면 차명 거래 이름 누구 거 빌렸었는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동생, 정경심 교수 동생 이름 3번 빌렸고 단골 미용실 헤어샵 원장 하나, SNS 친구 2명. 6명입니다, 총.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인이 투자할 때 굳이 고위공직자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차명 계좌 같은 걸 동원할 상상을 합니까? 저는 살면서 그런 상상조차 못 해봤는데 이분은 어떻게 된 게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재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6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를 지속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퇴임하기 2주 전까지 그 차명 거래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전혀
어떤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그런 투자 행태를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이 차명 거래가 사실이라면 단골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의 통장을 빌린 것도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질 만한 대목이지만 저 SNS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정보를 주로 주고받는 그러한 특수 SNS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식 정보방에서 알게 된 SNS 지인이라는 보도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 말처럼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 그 주식 정보방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고 심지어는 계좌까지 빌려줄 정도로 깊숙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정경심 교수가 바라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된 건 이제 내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으니 조심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한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더 크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식의 차명 계좌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조수인 부장과 살짝만 짚어봤던 부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아까 네, 제가 바로 거기에서 주목하는 게 SNS 친구 부분인데요. 공소장에 보면 분명히 SNS 친구 2명의 계좌를 빌려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흔히 SNS라는 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금방 장혜찬 평론가 얘기대로 주식 정보방에서 만나고 사귄 사람일 수도 있지만 SNS 친구라면 올해 9월 9일 날에서야 SNS를 시작한 정경심 교수가 SNS 친구를 통해서 2017년 7월부터 790차례에 걸쳐서 차명 거래를 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정경심 교수의 SNS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네. 그러면 이 SNS 친구 2명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 전 장관의 SNS 친구일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차명 계좌라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합리적 의심이고요. 예. 지금 공소장에는 SNS 친구라는 표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게도 아마도 검찰 조사 때 저 부분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경심 교수가 뒤늦게 SNS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말씀대로요. 앞서 조국 펀드 의혹을 폭로해왔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소장 역시 이 비슷한 주장을 지속해온 바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저는 정경심 여사가 애초부터 그리고 시도 애초부터 WFM에 투자하려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로 WFM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편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걸 이미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김경률 전 참여연대 소장도 짚어봤듯이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은 그냥 단순히 차명 계좌 그러니까 단타를 쳐서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산보다 전반적인 WFM 이 관리, 경영까지 다 개입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가 조작을 통해서 많은 수익, 단타 수입이라는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하는 게 수익률 자체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검찰도 이번 수사에서 가장 주목을 한 게 바로 이 WFM을 통한 주가 조작을 많이 또 이제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것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모 저축은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관련된 조사는 아마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아마 검찰의 수사가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누차 이제 그동안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검찰이 일반인을 털탈 터느냐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걸 보면 탈탈 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차명 계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검찰이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방증들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구체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걸 놓고 검찰, 여권과 이런 데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 탈탈 터느냐 많은 비판을 했지만 이 검찰은 결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14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요. 구속 심사 때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금 전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어제 검찰이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검찰이 그리는 그림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으로서야 이제 피고인이 된 정경심 교수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하고 다르다 주장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그 변호인단의 이야기는 어떤 법률적인 합리적 반박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호소인 걸로 보여서 크게 설득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보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검찰 수사가 왜 기울어진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경심 교수만큼 저렇게 특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불러도 안 나오거나 또는 조사받다가 이제 난 그만하겠다 하고 중단을 요청한다든지 조사받는 시간보다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이 몇 배 더 길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물론 본인들이 변호인들이 잘 밝히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변호인단에서 나온 얘기로는 정경심 교수가 정말로 법적으로 억울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정도로 보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조수진 부장. 여기 보면 정경심 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도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 이게 변호인단의 오늘 변입니다. 네. 누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을 권리는 없어요. 흉악범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휘의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기에서 가장 거슬린 단어가 최선입니다. 최선. 이거는 정말 성심성의껏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특권의 행사였어요. 구속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검찰에 조사하러 들어와라 해도 불응하고 아예 그냥 구치소 내에서 불출석하겠다고 서면으로 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어떤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정 교수 측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이 상당히 과장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목조목 재판에서 반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소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공소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가령 정 교수가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서 2억 7,4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 조범동이란 단어는 여기에서 딱 거기 하나 나와요. 오촌 조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범동 씨와의 관계만도 그냥 공범이다. 이거 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에 정말 자신이 있는 것만 적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재판정에서 깨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용실 원장 이름까지 빌렸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했던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도 차명 거래를 계속 이어왔던 공소장에 적힌 정경심 교수의 혐의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